안녕하세요 여러분, 킴벌리입니다. 오늘은 자소서와 포트폴리오 대공개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관광 이벤트학과 마케팅, 전시회 기획, 마이스 산업 쪽의 분야를 배우다가 지금 디자인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히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는 중이에요. 저처럼 디자인 배경이 없으신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디자인 유학 갈 때 포트폴리오 자소서 어떻게 적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이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요. 제 자소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긴 하지만 완전히 뺏겨서 적는 건 절대 안 되겠죠? 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다 봤다고 장담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맥락으로 적었습니다. 저의 경험은 이렇습니다.를 말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은 에세이 리뷰와 함께 한다는 걸 먼저 알고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유학을 갈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자소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에게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협업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1편 자소서입니다. 제 자소서를 보여드리기 전에 어떤 자소서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에세이 리뷰 웹사이트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같이 웹사이트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지원 같은 경우는 College Application Essay, Common App, UC Essay 등으로 나눠져 있고, 대학원 지원 같은 경우는 Statement of Purpose, 짧게는 SOP, 그리고 영문 추천서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적는 방법도 그리고 적어야 하는 내용도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떠한 종류의 자소서를 적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고 자소서 적기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자소서를 어떻게 적었는지 그 순서를 먼저 말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지원 동기를 가장 위에 적었습니다. 내가 왜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어떻게 해서 디자인 분야를 접하게 되었는가, 또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였잖아요. 전혀 다른 학과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알게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기재했습니다. 제가 좀 잘 적은 부분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에게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I'm currently studying tourism and event management at degree level, but wish to swap my path to the design field. When I learned marketing for the first time, I thought creative thinking was the most important concept. However, as time passed, I realized the most crucial idea is the eye-catching design itself. Even with the same marketing content, the results could be dramatical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design.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바로 soft skill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이 외국 같은 경우는 soft skill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거든요. 예를 들어, 난 리더십이 뛰어나, 나는 적응력이 빨라, 나는 친구들이랑 빨리 친해지는 되게 이지고잉한 성격이야 등과 같이 자신의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 제가 적은 부분은 바로 적응력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조금 읽어드리자면요. I had the opportunity to live in Germany as an exchange student this past semester. It was my very first time visiting and also living in Europe. Everything was so different than South Korea. The most surprising difference was people's understanding and level of expertise of art and design. An environment was so well established where the expression of individual creativity could be recognized as it is. This was the moment where I start thinking the world is full of opportunity once I step out of my comfort zone. I started dreaming of studying art and design in Europe. 다음 문단은요, 경력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제가 알바를 하면서 advertisement pamphlet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다 이야기를 기재했습니다. 경력만 기재하시는 게 아니라요, 경력과 더불어서 나 요런 거 배우게 됐어, 알게 됐어. 예를 들어, Through this experience, I realized that design is not simply putting forth ideas that I like, but considering people's taste and catering to them. 다음 문단은 이 대학원에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My ultimate goal is to become a graphic design specialist who has the professional marketing knowledge. 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자소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전 아직 꿈을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한 게 확실하게 적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배운 점은 굳이 이렇게 명확한 꿈을 적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느 분야로 대충 가고 싶다라는 내가 이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밝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이 대학교여야 하는 점, 이 대학원이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예시를 읽어드리자면요. Only Anglia-Ruskin University provides such as learning professional designs with different teaching styles such as seminars, workshops, and independent studio practice, and practicing skill with interesting lectures like audience engagement and creative project management will advise me into a professional graphic designer. 너 웹사이트 진짜 열심히 봤고 어떤 모듈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대해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리서치를 했고 내가 너희 학교에 정말 관심이 많아 라는 걸 조금 어필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이 자소서를 적을 때 중요한 부분이 되게 많지만 4가지만 꼽아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근데 놀랍게도 이 4가지 에세이 리뷰에서 제공한다는 점. Okay, the first thing is 문법, 철자, 그리고 구두점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지. 이 부분 생각보다 놓치기가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제출하고 나서 에러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더블 체크하는 과정, 그리고 문법 부분에서는 저희보다는 전문가분들의 손길이 조금 더 두 번째는 글의 명확성이에요. 내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이 사람들이 보고 얘 진짜 꿈이 있구나, 얘 진짜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글의 명확성을 향상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어휘와 어조잖아요.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이 문장의 흐름 자체가 연결이 돼야 되고 또 문단 간의 흐름이 연결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어는 저희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에세이 리뷰에서 함께 제공을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 4가지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지원자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스토리라는 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계속 듣고 있어야 되고 내 페이퍼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페이퍼 한 장이 정말 알차야 돼요. 얘 너무 궁금하고 진짜 만나서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요.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이 종이를 더 드러내고 더 좋아하게 만들지 여러분 그거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에세이 리뷰에서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장문 실력을 위한 피드백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에세이 한 번 쓰고 멈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배우는 이 그래픽 디자인에서도 작품을 많이 만들긴 하지만 에세이 적습니다. 그거는 어떤 학과를 가든 필수인 것 같아요. 이 자소서를 통해서 내 미스테이크도 알아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음에는 이런 문단으로 적어보자, 다음에는 이런 문장을 사용해보자 라는 등의 피드백을 받아서 고칠 수 있다는 점까지 이야기를 해드려봤습니다. 또 이 마지막 한 개만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제가 이 에세이 리뷰와 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에디터 분께서 직접 첨삭을 해주신다는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한국인이 고쳐주는 것과 해외 직접 네이티브 스피커가 고쳐주는 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저도 실제로 제 자소서를 적을 때 제 미국인 친구가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미안하잖아요. 선생님도 아닌데 자신의 할 일도 있는데 계속 부탁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미안해. 그리고 또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이 제가 소개해드린 에세이 리뷰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자소서 적기, 그리고 포트폴리오 적기, 그리고 유학 과정이 조금 더 쉬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크게 작품 3개를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는 작품을 총 11개 만들었고요. 장수는 20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수는 학교마다 제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 꼭 참고하셔서 요 정도의 길이로 요 정도 분량을 적어야 되는구나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면서 약 1년 정도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제출을 한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디자인 분야를
직접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굉장히 혼동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 작품을 보면 일러스트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픽 디자인보다 일러스트에 좀 집중된 내용을 작품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해드리지만 이게 최고 맞는 포트폴리오야 라는 생각 말고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대충 요런 맥락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런 참고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작품 같이 볼게요. 제가 정말 애정을 담고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Jar of Feelings라는 작품인데요. 꽃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꽃으로 작품을 한 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이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꽃마다 감정을 하나하나 달아서 감정이란 게 나쁜 감정, 좋은 감정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 그냥 그저 다를 뿐이야, 유니크할 뿐이야를 말하고 싶어서 그린 작품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품을 크게 배치하고 타이틀을 달고 간략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어떻게 과정을 진행했는지 그 과정을 넣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품 만드실 때 꼭 그 과정 모두 저장해 두세요. 마치 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처럼요. 처음부터 지금 저희가 아는 미키마우스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아, 정말 이만큼의 노력을 넣었구나, 진짜 많은 발전 과정이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속에도 이렇게 과정이 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배우는 이 모듈에서도 과정을 너무너무 중시해요. 저희의 마지막 제출 과제도 이 과정을 넣은 프로세스북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꼭 필수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목겁이라는 걸 했어요. 목겁은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실제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볼 거야. 근데 이걸 실제로 만들긴 힘들기 때문에 목겁이라는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대충 요렇게 보일 거야. 저는 한 작품 이렇게 총 3페이지로 나눠서 가장 메인 페이지, 그리고 프로세스 과정, 마지막은 목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작품은 The Giving Tree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The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 아시죠?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리게 된 작품입니다. 이 아낌없이 준다라는 걸 희생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작품을 만들어 봤어요. 나무에서 찍고 나오는 그 고통을 견디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프로세스 과정,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넓혀 나갔는지 그 마인드 맵을 그려서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요거는 특수하게 목겁을 하기보다는 프로세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다음 작품으로는 바로 Freshly Baked Croissants을 넣었는데요. 요거는 100% 일러스트예요. 요거는 그래픽 디자인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배우는 그래픽 디자인은 조금 더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빵 하나하나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빵 하나하나에 소개를 넣었어요. 마지막은 목겁, 접시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라는 목겁을 추가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지금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그 당시에는 나 진짜 예술가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귀엽네요. 제가 지금 배우게 되는 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포트폴리오에는 되게 제 감정이 많이 담겨 있었죠. 이 감정을 많이 담다 보면 이 진짜의 의미를 잃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정을 담기보다는 진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한번 해봐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작품들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죠. 근데 뭔가 계속 궁금하고 계속 보고 싶게 되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물론 저는 지금 배우면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혹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소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설명을 추가해서 얘기를 해드려봤는데요. 자소서 같은 경우는 어떤 학과를 지원하든 어떤 대학을 지원하든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이 에세이 리뷰에 도움을 받아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고쳐나가는 과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께 꼭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준비가 좀 늦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고요. 안녕. 바이.